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아세이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십수년 전에 방영됐었던 총각 연애하다라는 실제 모태솔로들을 섭외해서 미모의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시켜주고 몰래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태솔로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총각 연애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태솔로들은 일반적인 그냥 모태솔로가 아니라 진짜 국가대표급 모태솔로들만으로 엄선되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장면부터 보시면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모태솔로 분이신데, 첫 장면부터 대단히 경이롭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28, 즉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28이 아니라 38이라고 해도 믿어줄까 말까예요. 안면은 38, 머리숱은 거의 58입니다. 이분의 얼굴 자체가 노안인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 개선으로 충분히 훨씬 더 어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C8 한 살이라도 늙어 보이고 사가 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아직 이른 나이에 머리털 개수가 부족하면 가발이나 모자라도 쓰고, 꼭 머리털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 인중에다가 털을 길러가지고 털을 돌려막으려고 하는 이상한 심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명백한 판단 미스입니다. 이 수염이라는 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안 어울리면 겉늙어 보이고 개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이 수염이라는 거, 형님들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친구의 소개팅 여분이신데 역시나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소개를 받기로 한 이 남성분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태솔로 분께서 차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자막 보십시오. 자막. 예? 마티즈 보고 C8 슈퍼카랍니다. 슈퍼카. 야,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예.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성분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여성분께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C8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가 돋짐자루 매듯 빨간색 보재기를 몸에 걸치고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매우 심각한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전 영상이라 화질이 매우 안 좋지만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은 대로 분명히 전화를 받고 카페에서 나온 여자가 분명히 여기서 남자를 봤습니다. 서로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요. 자, 근데 여성분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일명 런을 한다고 하죠. 이 남자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약속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남자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건요, 절대 모르고 지나친 게 아니라 아, C8 이건 아니다, 이럴 리가 없다 하고 현실을 어떻게든 완강히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급기야 남자가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추노를 시도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남성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 표정을 보십시오. 좆됐다라는 이 세 글자를 표현하는 표정의 정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도 이런 표정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소개팅이 끝나고 사후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 소개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다 라고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냥 아저씨를 넘어서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거진 남성에게 관심이 없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의 수준을 넘어서 극도로 혐오를 하고 경멸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들 정말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장소로 이동을 위해서 남성의 슈퍼카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의 탑승과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휴대폰을 일부러 꺼내든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분노의 한계치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막 부들부들 떤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한계치가 넘어가게 돼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한계치가 넘어간 사람을 상대하느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답인 것처럼
형님들이 소개받은 여성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을 때 그 여성과 눈이 마주치고 그 여성이 잽싸게 휴대폰을 꺼내든다? 그 길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리를 피해주는 게 최선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남성에게서 구취가 났다고 해요. 저번 모태솔로 리뷰 영상 때도 그렇고, 아니 이 입냄새는 여기 출연하는 모태솔로들의 거진 C8 기본 패시브인가봐요. 자, 그리고 그 악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성의 손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코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어요. 예, 냄새가 어지간히 지독하지 않는 이상 면전에 대놓고 이런 행동은 보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벨리 댄서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지 여성분이 빵 터져버립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직업도 아주 예술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벨리 댄서라고 소개하는 모태솔로를 보고 사이코인 줄 알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 직업? 치어리더, 나 라운드걸, 나 걸그룹 연습생,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소개받은 남녀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고 간단하게 술을 마시러 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시종일관 핸드폰에만 몰두를 하고 있자 남자가 문자하기 바쁜가봐요? 하고 삔또가 단단히 나가서 꼽을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저 정서불안이에요 하고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합니다.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서 미안하다, 급한 연락이 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뜬금없이 정서불안이라는 개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변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형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가 뜬금없이 이러면서 가벼운 목 스트레칭이라고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순간 무슨 광우병 걸린 바다 거북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자, 남성의 뜬금없는 이상 증세에 여자가 빵 터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고 몸을 뒤로 이렇게 피하면서 우와 씨발까지는 아니고 비읍까지 나왔어요. 웬만하면 처음 소개받은 사람 면전에 대고 우와 씨발이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여자가 징그러워라면서 진짜 혐오스러울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웃음을 아시나요? 그런 웃음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감히 모태솔로 앞에서 웃음을 보이면 뭐다? 가차없죠. 바로 손주 태권도장 알아보기, 손녀 피아노 학원 알아보기 설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슬슬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옳거니 이제 슬슬 입질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여성분은 이 사람은 소개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저씨다, 나한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인물이다, 입냄새 씹어진다, 딱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남성분께서 갑자기 잠시 자리를 뜹니다. 남성분이 자리를 뜬 틈에 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주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주선자에게 야 심해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야 할 때 거진 돌고래가 초음파를 쏘는 듯한 옥타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싫어서 눈물까지 나버립니다. 형님들은 사람이 싫어서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쯤 되면은 여성의 심정이 가늠조차 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자리를 떴던 남자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여자가 벨리 댄스를 보고 싶어 했다, 맛배기로 이것만 보여줬는데 여자가 아주 좋아 죽었다 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근데 부디 개소리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급기야 상하이를 탈의하더니 아주 섹시하게 벨리댄스 복장을 갖춰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애누리 없이 그녀의 이름을 크게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있는 무대 위에서 아주 씨발 무아지경 상태입니다. 아구메.
거진 혼이 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죠. 여자는 당연하게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춤을 추기 전에 정확하게 본인을 지목하고 저 남자가 본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호명을 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 무슨 C8 망할 놈의 벨리댄스가 아니라 차라리 사쿠란보를 쳤으면 여자가 최소 고개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 혼자 벨리댄스 아니 지랄 댄스 브루스 제로2를 추다가 급기야 기괴한 율동을 선보이면서 여자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거진 좀비가 다가온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본인 이름 석자를 호명 후에 벨리댄스 춘다고 연병 떠는 것도 아주 죽을 맛인데 이거는 뭐 확인사살을 하러 오는 거죠. 남성이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는데 그래도 정말 엄마저 빨더님까지 다해서 표정관리를 하며 정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손사래를 쳐줍니다. 자,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모태솔로 앞에서 감히 웃음을 보이면 뭐다? 개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벨리댄스 후에 여성분이 본인을 되게 잘 봐준 것 같다라고 이 여성과의 사후세계 계획까지 야무지게 세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리댄스까지는 그래도 귀여운 애교, 빌드업,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벨리댄스 소동 후에 여성과 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맛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밥을 먹으러 가자고 권합니다. 남성이 같이 가자고 팔을 잡아 끌려고 하자 여성이 거짓 경기를 일으켜요. 자, 그리고 여성이 안 가겠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타라고 거진 대놓고 납치를 시도합니다. 여성도 이쯤 되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일단 차에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극심한 구취, 입냄새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보고자 차량 탑승과 동시에 창문부터 내립니다. 아니 이게 영상으로 보면요, 차량 탑승과 동시도 아니에요. 이 시트에다가 엉덩이를 갖다 붙이기도 전에 창문부터 내립니다. 얼마나 이 오는 길에 구취에 시달렸으면요. 자, 그리고 여자는 본인도 모르게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무섭다라고 급기야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심정을 고백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악셀을 밟은 지 100m도 안 돼서 갑자기 난데없이 시계방에 잠깐 들렸다 나온다고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개지랄을 시전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남성이 시계방을 들어간 사이에 그새 또 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거진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이 주선자가 남자 소개 2번 시켜준다고 했다가는 이 여성분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극심한 PTSD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또 뭔 지랄을 하려는 건지 시계방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께서 왜요? 라고 되묻자 그 즉시 남자가 여자가 말대꾸 스킬을 시전하면서 그냥 빨리 내리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이유인 즉슨 지난번 장기대결 상황극에 이어서 이번엔 시계빵이랑 짜고 명품 시계를 선물하는 상황극을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전이 시작되고 남자가 여성을 데리고 금은방에 출입을 하자 작전대로 금은방 주인이 반말을 하며 마치 돈독한 사이라는 듯이 연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이 여성분 누구셔? 라고 묻자 소개팅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같이 시계를 보자는 듯이 여성분께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자, 여성분께서 이쯤 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 짧은 새에 가스라이팅을 오징에 당한 건지 이제는 고분고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자, 여자는 남성에게 뭘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남자는 무슨 시계를 바꿀 때가 됐다는 뜬금없이 이상한 개 똥가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이 금은방 주인이 프리 에미뇽이라는 커플 시계가 새로 들어왔다고 연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프리 에미뇽 저딴 이름의 시계는 없습니다. 제작진들도 그냥 C8 시계 이름을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로 지어낸 거예요.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각을 연애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연애를 시켜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매우 긴장을 했는지 시계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이쁘네 이 지랄을 하더니 이 커플 시계로 달라고 역시 개똥 가오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화들짝 놀란 여자가 나한테 왜 시계를 주느냐라고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본인이 오늘 실수를 많이 했으니 받아달라고 권하는 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을 스폰서나 집창촌 여성쯤으로 여기나 싶은 나머지 뚜껑이 열려버린 여성이 이게 실수하는 것이다 라고 드디어 처음으로 한번 개 정색을 시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작진과의 사후 인터뷰에서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무슨 명품 시계를 사주겠느냐라고 팩트로 거의 말로 홈런을 때려버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차는 뭐 마티즈를 타는데 이 시계는 롤렉스를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경우겠습니까? 카푸어는 알겠는데 시계푸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들? 자, 그리고 가차없이 시계방에서 나와버리고 여자는 드디어 탈주에 아니 해방 광복에 성공을 합니다. 와... 이렇게 영상은 끝이 나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까지가 한 사람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습니다. 정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